네, 현 시각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1%대로 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 선물 양시장에서 오늘 거칠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는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수급을 통해 저희는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선주는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과 기관의 최근 수급 패턴을 보니까 반도체랑 제약바이오는 좀 계속 사는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정 국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두 수급 주체가 계속 사는 이유 궁금하고요. 오늘 이제 전체적인 수급 패턴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반도체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 주가 흐름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수하고 있는 쪽이 제약바이오 쪽이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성장주로 많이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면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금융 쪽과 통신 쪽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밸류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오늘 이제 낙폭이 크게 나오는 종목군들 대다수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실망 부분도 있겠지만 과거에 좀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이죠. 오늘 전력기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낙폭이 큰데 이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익률 게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수익률이 많이 나는 종목들을 좀 매도를 해서 그동안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었던 쪽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큰 흐름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선택한 주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통신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장이 이렇게 무너질 때마다 등장하는 게 통신주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SK텔레콤과 KT를 또 담아가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고 최근에 이제 이 SK텔레콤과 KT 쪽 같은 경우도 AI 쪽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우리가 통신 회사이긴 하지만 앞으로 AI 쪽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AI 관련주로 변동성을 좀 보이겠다. 약간 이런 의지를 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SK텔레콤이랑 KT가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지분이 현재 41.6% 정도가 되고요. KT 같은 경우는 46.7%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비중을 49% 이상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매의 관점으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만약에 담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상방으로 움직이지 못했었기 때문에 방어주의 성격으로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1배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KT 같은 경우는 이 PBR 기준으로 0.6배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방어주고 어떻게 보면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PBR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찾아보니까 미국의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1.5배에서 3.5배 정도의 PBR을 받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추후에 주주환원 쪽에 대한 모멘텀들까지도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통신주들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직격탄 그리고 시장의 영향권에서 잠시 좀 벗어나고 싶다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통신주들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2분기 실적 공개가 됐습니다. 전기차 캐즘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역시나 이제 부진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도 오늘 주가는 잘 가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SK하이닉스, LX 일렉트릭은 우리가 워낙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컸던 탓인지
조금 아쉽게 나왔다고 주가가 빠지고 반면에 2차 전지 쪽은 저희가 어닝 쇼크를 또 전제로 봐서 그런지 네.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오르고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최근에.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올해 들어서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과거에는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이렇게까지 잘 따라다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우리가 상반기 때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온다는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잘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주가라는 것이 실적을 따라가는 것을 맞지만 올해에는 유독 잘 따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씩은 어그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은 다음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 잘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분기 때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밀리는 기업도 있는 반면에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반등을 좀 주고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 인플레 감축 법안에 따른 세액공제를 제외하고도 하반기 때는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전기차의 캐즘 구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업황 자체는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게다가 지금 수출입 데이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바닥을 좀 잡지 않았나라는 그런 분석에 힘을 조금씩 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이제 작년에는 2차 전지가 좀 안 좋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3월달, 4월달부터는 더 밀릴 가능성은 낮지 않겠습니까? 라고 좀 포지션을 바꿨었어요. 입장을 좀 바꿨었는데 그 이후에도 주가가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이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지금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저점대를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우리가 뭐 PER이라든지 PBR 따라서 주가가 무조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서 PER 기준으로 100배가 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만약에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2차 전지만 하는 기업들보다 다른 사업 분야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진행했었던 사업 분야에서 사업부에서 매출이 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대한 노출도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기존 사업부에서 매출이 가져가고 있는 과정에서 2차 전지가 지금부터 어쨌든 바닥을 잡고서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작년처럼 엄청나게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서 직전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라고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선 저점대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신규 투자자분들이라면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자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긴 좀 죄송한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을 하면 거기서는 저는 현금을 좀 찾아서 그 다음 단계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로 포트를 좀 변경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포트를 변경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는 2차 전지를 좀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이기는 한데 확실한 시장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조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 리스크가 오히려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증권사의 분석을 보니까 매수 기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좀 동의를 하세요? 네, 일단 카카오뱅크 저도 이용을 하거든요. 이게 네.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아, 그래요? 저는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요? 토스라든지 카카오뱅크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접근성이 굉장히 메리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오늘 올라오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김범수 구속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작년에도 많이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뭐 살펴보면 이 카카오라는 법인이 뭐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분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매각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라는 기업이 지금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27.16% 정도 가지고 있는데 17.16% 정도를 매각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생기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원래 있던 내용이라는 거죠. 있던 내용이고 카카오뱅크가 사실 최근에 은행주들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가 가치주로 분류를 많이 해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분류를 많이 하는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지금은 내가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성장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겠다. 약간 이런 스탠스였기 때문에 은행주들 강세에도 소외됐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적적인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사실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김범수 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상 카카오뱅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큰 흐름을 바꿀 만큼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어제 저점이 나왔죠. 19,970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그래도 좀 우상향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네, 본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한 전략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좀 수급에 몰린 종목 총 8개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주실지 궁금하네요. 일단 제가 탑픽으로 정한 종목이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다산 오늘 상당히 네트워크스.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기업인가 좀 잘 찾아봤더니 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과 엮여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방금 전에 화면에서도 종목들을 보셨겠지만 8종목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는 그래도 정배열로 놓여있는 종목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다산 네트워크스를 준비를 해왔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우크라이나 전력망 쪽과 관련돼서 모멘텀들을 어느 정도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반면에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는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원래는 5G 관련주 아니에요? 예, 원래는 통신망과 관련되어 네. 있는 기업인데 전력 쪽으로도 엮여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통신망 쪽으로 보셔도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시범 참여를 했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통신망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같이 받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 인프라 쪽에 대한 노후 인프라가 아니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건물들이 전부 다 무너졌다가 다시 인프라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통신 쪽에 대한 모멘텀이랑 그리고 전력 쪽에 대한 모멘텀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종목을 만약에 매매의 관점으로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매수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장 후반부에 종가 부근에 밀리지 않으면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만약에 종가가 저가로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일 공략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 동안 밀려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전 오히려 내일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 후반부에 조금씩이라도 반등을 주면서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종가 매수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꼭 보셔야 돼요. 그 재건 쪽 같은 경우는. 재건 쪽 같은 걸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목표가는 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6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다산 네트워크스를 꼽아주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목한 국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에 HT, 현대인프라코어, 삼부토건, 진성TC, 현대에버다임의 다산 네트워크스가 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선주는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